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자, 하나의 단어 가지고 10개의 영단어까지 연결시키는 단어 암기와 발음 공부를 동시에 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시간, 즉 1000개의 단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 번에 집중해서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5시간짜리 강의로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500개씩 2개의 파트로 나눠서 올려놓을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방송 틀어놓고 있으면 정말 잠이 잘 와요. 와, 5시간 연강으로 딱 틀어놓으니까 잠이 스르르 든답니다. 이 단어들 공부들 해야지 목소리 그냥 이렇게 나긋나긋하면서 이런 수면제로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칭찬인지 욕인지 내일까지 확인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00번째 단어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뒷부분에 우리말에서 일본인들의 나쁜 영향을 받은 단어들 예고해 드린 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단어는 UNCH가 붙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네요. lunch, 을 발음, 을의 입모양에서 리을, L은 리을 2번 소리 낸다. 이 원칙 그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L과 R 구별 정말 영어 공부 오래 해도 못하는 분들 무지하기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강의 들으면서 을과 즉 L과 R 발음 구별할 수 있게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lunch 발음했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면서 점심, breakfast와 lunch를 합쳐서 여기 제가 표기해놨습니다. B하고 R 같이 섞었죠. B에 해당하는 비읍, 그 다음에 R에 해당하는 루 발음 넣어서 brunch, brunch 이거가 해당되죠. 그리고 과자 중에 이런 과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일상생활에 접한 단어들 찾아보려고 가게 슈퍼 들러가지고 무슨 가게에 있는지 가게에 어떤 이름을 쓰는지 과자 이름은 뭔지 일일이 적어왔잖아요. 그거 적고 있으니까 저보고 뭐 다른 가게에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지 그냥 막 레이저로 막 저를 쏘아보는데 어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또 어디 갔다 올 뻔했네. 자, 이 중에 크런치라는 게 이 과자를 제가 사서 보니까 아다닥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자, 크런치죠. 그 다음에 munch, 아삭아삭 먹는 거. 왠지 아삭아삭. 어린애들 이렇게 아삭아삭 먹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이게 아삭아삭, 뭔가를 아삭아삭. 자, crunch, munch, brunch,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한방, punch. 자, 여러분들 모두 한방은 있잖아요. 아니, 주먹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단어 이제 1000개 다 외우시고 나면 정말 영어 웬만한 단어 다 읽을 수 있게 됩니다. 1000단어가 만만치 않은 단어예요. 지금 이 단어들 봐도 만만치 않은 단어들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UNCH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lunch, brunch, CH는 취 발음이 납니다. 짧게 취를 짧게 낸다. 이 기분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lunch, brunch, munch, crunch. 그리고 마지막 한 방, punch.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들입니다. 이번에는 ORT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OAD가 들어가 있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 단어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키보드를 그대로 타이핑한 겁니다. SHORT를 훈민정음 표기 원리 그대로, 그러니까 sure 그리고 R에 해당하는 리얼 그리고 T까지 이대로 제가 타이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저 글자가 나옵니다. short. 저 소리가 나올까? 저 글자가 표기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발음 같은 경우에도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흔적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저 short, short 이 발음은 이 글자로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글자를 인터넷으로도 그대로 짧은에 해당하는 단어 ORT 붙어 있죠. 그리고 아래 sport, sport 이 발음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S 붙은 sport 이 발음을 아래 동영상에도 올려놨었고 제가 낸 책 거기에도 글자 표기에 저 글자로 표시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sport 그리고 이 발음보다 쉬운 게 이제 port, P-O-R-T죠. 제가 기본 영단어가 끝나고 나면 이런 발음을 가지고 이제 고난도의 영단어들을 연결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천단어까지가 이제 기본 영단어로 분류를 해서 했고요. 한자의 천자문처럼 천단어만 우선은 기억을 하자 이런 거고 이 항구라는 단어 가지고도 이제 단어들이 IM 앞에 붙기도 하고요. import 혹은 또 EX를 부르면 export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 단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결시켜서 나가는 거죠. 만약에 여기 아래에 있는 short 이 발음에서도 EN이 붙는 단어 short, short 이 발음 같은 경우에도 짧게 하다라는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갖게 됩니다. 훈민정음 표기의 원리를 가지고 발음 연습을 해보셨다면 분명히 이런 글자들이 나왔을 때 확장을 하는 힘까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이런 글자를 읽는 방법을 연상지어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S가 붙어 있으니까 short, short, short 이렇게 구별해서 발음할 수 있죠. 다음에 이제 OAD가 붙는 단어입니다. 이 발음들도 마찬가지인데 ROAD와 LOAD, R과 L 발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 밑에 먼저 싣다부터 하겠습니다. 뭔가 짐을 싣는 거예요. 짐을 싣는 거. 이 발음은 L이니까 리을 두 번. 그래서 을의 입모양에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Lord, Lord 이렇게 되고요. 위에 거는 그냥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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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이렇게 같은 뒤에 OAD를 가지고 있지만 소리를 다르게 하는 것은 L과 R을 어떻게 명확하게 소리내는가 이걸로 다른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이제 broad, broad, 넓은 그래서 그 넓은 길이 있어서 옛날에 그런 이름이 붙었겠지만 Broadway, Broadway 이 단어도 여기에 연결되는 단어들이죠. 이렇게 확장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단어니까 이제 그동안 제가 드리지 않았던 말씀 이 단어들을 가지고 뒤에 연결시키는 과정을 쭉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OAD 붙는 단어 중에 두꺼비를 뜻하는 단어 Todd, Todd, Lord 이런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발음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단어에서 이 소리를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만약에 OAD가 들어간 Lord를 알고 계신다면 이 단어들이 왔을 때 발음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글자 소리를 표기하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우리가 물려받은 훈민정음 표기 가지고 많은 소리로 확장을 시켜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UB가 붙는 왼쪽 것과 UP가 붙는 오른쪽의 단어로 나타납니다.
먼저 여기에 비읍 발음은 합니다. 비읍은 받침으로 되어 있지만 이 발음 중에서 저는 우리말에서 LOVE와 RUB를 구별하지 않고 발음하는 그것 때문에 이 발음을 먼저 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love. 그리고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love. 비읍이고 사랑하다는 LOVE이기 때문에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영어의 V 발음을 연결하면 됩니다. 또한 R은 우를 섞어서 발음을 하면 되기 때문에 rob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 동물의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 cub, 그 다음에 pub에 표현되는 거죠. 뭐 pub 관련되는 우리말에서도 같이 이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말에서는 그냥 pub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pub라고 했습니다. 일본어 방식의 발음 표기지만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sub, 후보란 뜻이죠. sub. 메인이 있으면 그 뒤에 sub, 그거죠. 후보. 그 다음에 club. 이 클럽 같은 경우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 단어를 일본어 방식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어 발음에서는 이게 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크라브 이렇게 발음됩니다. 크라브라고 발음을 하고 있고요. 일본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발음하는 걸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거 클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클럽. 현재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황당하게도 한자어로 표현해서 클럽이라는 그 표현이 일제강점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여러분들 이 단어하고 이 단어를 연관시킨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락부라고 표현합니다. 구락부라고 하는데 이 클럽이라는 단어가 구락부라고 되어 있고요. 이 구락부라는 표현이 지금부터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자주 사용됐습니다. 무슨 정동구락부 이렇게 해서 학자들이 모여서 뭐 당시대 최고의 지성인들의 구락부, 아주 지금 보면 한편의 코미디죠. 자, 어쨌건 이 클럽이라는 단어가 일본어의 영향, 그리고 일본어를 다시 또 한자로 표기하면서 구락부라고 표기하는 이런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훼손되었던 상황이죠. 안타깝습니다. 자, UP 발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up, 그 다음에 cup, pub, 동물들의 새끼들을 pub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단어들은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니까 넘어가고요. 이 역시 이 구락부처럼 컵이란 단어도 정말 심한 일본어 발음이 있죠. 일본어 발음 곱부. 그래서 제가 아래 동영상에도 하나 올려놨는데 일본어 발음의 영향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컵 발음 같은 경우에도 곱부라고 발음하죠. 어 발음을 일본인들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컵 발음 대신에 곱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곱부가 없으면 이 표현이 바로 컵입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더라도 컵이 없으면 뭘로 마시느냐 이런 그 개그맨 코미디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제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어가 어를 못하니까 우리도 어를 못해야 된다 이런 아주 해괴망측한 그런 논리였죠. 자, 대표적으로 외래어에서 등장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ISS가 붙는 왼쪽 단어와 I가 붙는 단어죠. 그 왼쪽에 있는 SS가 일부러 제가 이제 SS, CO 두 개를 해놨습니다. 영어에서는 SS가 앞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말 쌍시옷을 어떻게 하느냐? S 하나만 쓰면 돼요. 그런데 한국어, 특히 훈민정 표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글자가 하나는 하나의 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SS를 맨 앞에 써야 된다 그러면 SS라고 썼죠. 쌍용, 쌍용이 대표적인 특정 회사이긴 한데 쌍용이 바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거는 영어 표현은 아니고요. 그래서 특이해서 외국 사람들이 잘 기억한대요. 갖다 붙이는 말이겠지만, 자, KISS, kiss. 밑에 발음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발음표이기 때문에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kiss. 그 다음에 miss. 놓쳤다, 놓치다 이런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 이별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peace, 오줌 누다. 제가 그 아래 동영상에서 보이스 피싱 놓고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voice fishing. 이게 이제 목소리 가지고 상대방을 홀려가지고 뭔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발음이 우리말에서는 보이스 피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가 소년이라고 하면 소년이 오줌 누는 게 왜 궁금하지? 이런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으면 죽다라는 뜻이죠. die. 그리고 L 발음 들어가네요. lie. 거짓말하면 죽어. 자, tie. tie. 묶다, 묶는 거. 이런 표현이 이제 해당되죠. 그 파이 안 먹었다고 거짓말하면 죽는다. 묶어놓는다. 어우, 잔인한 녀석. 자, 이 단어, I 들어간 단어들입니다. 파이, 타이, lie. 생각보다 이 발음들이 좀 어렵죠. IE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파이 이 단어를 기본으로 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 lie, die, tie. 자, 이들 단어들의 공통점 같이 한번 연결해서 발음하세요. 자, 잠깐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 단어를 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 ISS 왼쪽, IE 오른쪽. 자, 됐죠? 이제 왼쪽에 해당되는 것은 ERE,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EY입니다. ERE에 해당되는 단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here, 여기, mere, 단지, 겨우 이런 뜻입니다. 단지, 겨우. 그 다음에 WERE, R라는 ARE의 과거형입니다. ARE의 과거형인데 이 발음은 자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were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were, 강아지 소리 비슷한 were 이런 소리죠. 자, ERE가 들어갔지만 발음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ERE 들어갔지만 여기 here, mere 이 단어하고 다르게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발음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there, TH에 해당하는 글자 표기 목젖이 울리고 우리말 디귿에 가까운 소리에는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there, 혀를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넣고 목젖이 울리게 내는 소리입니다. there. 자, TH 발음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연결지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they. 이 단어를 DAY와 구별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아래 동영상에도 TH가 들어갔을 때하고, 그러니까 they, 그들하고 they, 이 발음, 요 두 개를 구별하는 표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TH 들어간 이 발음은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they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들이라는 뜻입니다. 뒤쪽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이 단어들은
대명사 파트로 연결해서 나옵니다. 자, they 발음 뒤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y, hey, hey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key입니다. key. 발음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배열을 좀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 자, 위에 they, hey 그리고 밑에 key. key라는 단어는 너무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key 이 단어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단어의 EY 발음과 아래쪽의 EY 발음. 영어에서 이렇게 발음이 달라진 계기가 제가 18세기 무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세기 무렵에 모음이 왕창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알파벳 글자를 놓고 이렇게도 읽었다가 저렇게도 읽고 혼란이 생기지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왕실에서 사용되는 특유의 발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민들의 발음과도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치 아파하는 발음 기호를 학자들이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소리는 글자로는 못 읽으니까 발음 기호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저 학자들 누군데 유명한 여러 학자들이 있긴 합니다. 그 학자들 말고 저는 발음 기호 대신에 호민정 방식을 적용해 보자 해서 1995년부터 글자 표기를 이렇게 개발해서 단어 암기 그리고 영어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소리와 연결되는 단어 발음은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이 일상 수준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개의 단어들이 세트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왔지만 이번에는 대명사 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외우죠. 이 격변화라는 게 있는데 영어는 이 격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오직 대명사에서만 존재합니다. 격변화로 유명한 건 독일어죠. 독일어는 이 단어들의 명사도 격변화가 막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어 같은 경우도 중성, 여성 이런 식의 표현들이 엄청 많이 존재하죠. 그나마 영어는 격변화를 일으키는 게 대명사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명사들만 같이 기억을 하신다면 영어 기본 단어를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할 건 뭐냐면은 제가 이 단어들을 특별히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말하고 영어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면 다행이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 올린 것 중에 조사, 명사 편을 한번 살펴보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느냐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라는 단어를 나는이라고 대부분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는 나예요, 나. 그리고 거기에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는이 될 수도 있고 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내가, 나는, 또 나도 이런 단어들이 우리말에만 있는 조사입니다. 조사. 그래서 여기 격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격조사라는 게 우리말에서 존재해요. 우리말이 영어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me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은 나를로 외울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나라는 단어 뒤에 우리말 조사인 를이 붙는 거예요. 나를, 에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래서 이 격변화에 해당되는 조사가 우리말에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다 영어하고 우리말 섞었는데 말을 알아먹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북을 리드했어. 자, 우리말 뭐뭐를 넣었죠? 가를 했어. 다 이런 표현을 넣습니다. 이게 우리말에서만 존재하는 격변화. 물론 우리말뿐만 아니라 우랄 알타이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어, 그리고 알래스카 지방, 우랄 산맥 있는 곳까지, 그나마 좀 더 유사하게 더 확장시키면 터키 정도까지, 이런 단어들의 이런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이런 조사를 붙여서 이해하시면은 다음에 확장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때. 이건 우리말에서 제가 아이가 북을 리드했어. 이렇게 하면 내가 책을 읽었어. 자, 가, 을, 다. 이런 말들이 우리말의 조사라고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같은 경우는 종결 어미, 마침표를 나타내는 이런 말끝 이런 표현이 되겠지만, 이러한 단어 형태가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 바꿔 말하면 영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필요한 거고,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는 다 제거해야 되는 단어들이죠. 자, 나라고 외우는 게 낫지 나는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나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my, 나의, 그 다음에 me도 난데, 때에 따라서 에게가 붙을 수도 있고, 문장에 따라서요, 을을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가 될 수도 있고, 나를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붙이는 단어들. 이런 조사들은 우리말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격변화를 할 때 문장에 맞게 그냥 예를 들어서 아이 같은 경우는 은는 이가 도 중에 하나를 붙이는 거죠.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mine, 나의 것. 이거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you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you라고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발음이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너로 해야지 너는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너도, 내가, 너는 이렇게 뒤에 우리말로 조사가 붙게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서 붙는 거고, 이 말을 붙이면 한국인들은 영어를 갖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한국인들끼리는 의사소통이 다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한국어의 특성입니다. your 같은 경우도 너의, 여기는 그대로 거의 대부분 쓰죠. 그 다음에 you, 너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너지만 를이나 에게 이런 게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격변화라 그러냐면은, 자, 격변화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옮길 때 은는이가도 붙이는 거, 이걸 이제 문법 용어에서 주격이라고 합니다. 자, 주어 자리에 쓰이는 조사들. 그럴 때 이 단어들은 아이가 쓰이고, 을르를 붙는 단어, 에게가 붙을 때는 미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다음 문법 관련되는 거, 영어 기본 문장 패턴 이런 거 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you 같은 경우나 your, you, yours 똑같이 변화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I, my, me, mine 이렇게 처음 영어를 공부할 때 외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걸 안 외울 수가 없는 게,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조사로 붙여서 해결을 하면 되지만 영어는 단어 자체가 달라지고 발음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독일어를 하면 더 많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외울 때 정관사 더, 영어의 the, the에 해당하는 거 그것도 다 외워야 됩니다.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자, 그 독일어 제가 지금 외운 거 독일어 맞습니다. 근데 뒤에 될 대로 되라는 그냥 돼야 돼서 됨됨 하다가 나오는 거 그냥 내용이고요. 자, 어찌됐건 이런 격변화가 독일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격에 따라서 독일어 격변화를 하면 문법 용어에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어격 뭐 이런 식으로 격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말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어떤 학자는 또 기필코 우리말에도 저게 있다는 걸 찾아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쓰겠죠. 고교용어라는 그런 비슷한 이게 일본식 한자 용어인데 고교용어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야 우리말에도 격변화가 일어난다. 아주 자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자 어쨌건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he에 해당하는 거죠. he, his, him, his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제가 은는이가도 뺐죠. 그의 힘도 만약에 이거 정말 안 웃기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단어를 힘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힘 빼고 읽으세요. 어떻게 읽었어요? 이렇게 읽나요? 자, he, his, his. 저 힘 뺐잖아요. 안 웃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he, 자, 이 he 단어. 그래서 남자에게 유독 관심이 많은 여자들은 히히히 이렇게 웃어요. 자, 두 번째 썰렁했습니다. 세 번째까지 갈 거예요. 저는 웃을 때까지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he에 해당하는 게 그녀, her에 해당하는 게 그녀의, her에 해당하는 게 그녀를에게. 똑같이 그녀라는 단어에 를이나 에게를 붙이는 우리말의 특성, 그리고 그녀 뒤에 은는이가도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ers, 그녀의 것. 자, 이번에도 안 웃겨요, 안 웃겨요. 자, TV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여자에게 관심이 많은 남자들의 웃음을 분석해 보면 어떻게 웃어요? her. 세 번째까지 안 웃기면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her. 자, 앞에서 잠깐 그 they 발음 이야기했었습니다. 뒤에 가면 나온다고요. 여기에 th 발음들이 바로 제가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표시. 우리말의 디귿으로 인식이 되지만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물고 내는 목젖이 울리는 복잡한 소리. they에 해당됩니다. they, their, them, theirs. 여기까지 외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 이렇게 여백에는 우리말로 옮기면서 은는이가도 을를 에게 이런 단어들을 붙여서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we 같은 경우는 we, our, us, ours 이렇게 연결되죠. 자, 우리 계속 제가 조사 뺐죠. 은는이가도. 그 다음에 us 같은 경우는 우리를 에게, 우리를 혹은 에게 이런 단어들을 문장에 따라서 혹은 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경시키는 거죠. 어떤 때는 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에게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마지막 대명사의 격변화 중에서 it, is, it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것, 그것의 it,
그것을에게 이렇게 해당되는지요. 근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중학생 수준에서는 간혹 이 시험이 나옵니다. 여기 이런 것도 시험을 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거 apostrophe라 그러는데 이 기호요. 이 기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은 it is 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it과 is의 줄임말이 바로 it 이렇게 돼가지고 이 표현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없으면 그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발음은 거의 구별하기 어렵죠. 이 두 개의 발음을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간혹 이런 것들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자, 이제 일본어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보는 여러 가지 발음들, 이런 발음들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거가 바로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는 영어의 F 발음이죠. 일본인들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히읗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피읍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소리가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소리에 대한 정확한 표기 원리를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의해서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이 표시. 물론 훈민정음을 사용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책에는 저 글자 표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글자 표기들도 참고를 했고, 그리고 아예 훈민정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th 발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로운 글자 표기로 나타낸 것이죠. 이럴 때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펴서 th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다. 그래서 이 소리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이 F 발음하고 이제 또 V 발음이 있죠. 이 발음들로 우리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 이 발음들을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pen, 펜이죠, 펜. 그 다음에 fen. 소택지라고 하는데 이게 참 어찌 보면 좀 어려운 거죠. 뭐 그냥 논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논밭에 있는 그 부릉덩이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펜은 필기도구죠. 펜. 그런데 이 펜이 있고 또 이 발음이 있고 이 발음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발음은 팬. 팬클럽 할 때 이 팬입니다. 그리고 팬, 그 후라이팬 이런 거 할 때 후라이도 또 일본 발음입니다. 앞에서 제가 F 발음 할 때 800번째 단어, 800번대 단어들에서 그거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비라고 했는데 냄비도 우리말은 아니지만 외래어로 들어온 거지만 그때 팬 그리고 팬 F 소리와 P 소리를 구별한다면 이 두 개의 소리가 달라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닦다, 뭔가를 물기라든가 이런 걸 닦아내는 거, 차량 앞에 있는 걸 와이퍼라고 하죠. 그게 와이프, 닦다고요. F 발음을 하면 wipe, 아내라는 뜻이 되죠. 자, 이런 단어들의 발음, F 발음에 해당되는 것들이었고요. 계속 뒤에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에 해당되는 베이스, vase, 꽃병에 우리말 발음 B하고 V 발음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로 영어의 V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구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FAN 발음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발음이 나오냐면 이게 이 팬이 선풍기 같은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엌이나 이런 데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저 팬 좀 돌려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선풍기나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돌리는 거 혹은 부채처럼 이런 것들을 팬,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들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발음이 일본어 발음이 때문에 F를 히읗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 발음이 정말 심한 발음이 나옵니다. 후앙이라 그러죠. 후앙. 후앙 좀 열어봐. 후앙 좀 돌려봐. 지금도 자주 사용하는 발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는 후앙이라는 게 너무도 당연히 쓰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팬 발음과 후앙은 가도 너무나 같잖아요. 자, 계속해서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로 표기하는 발음, 우리말에서 많이 쓰이는 이 단어들, 자, 이 두 개의 발음 구별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파일인지, 화일인지, 파일인지, 화일입니까? 파일입니까? 파일입니까? 이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발음을 변경시키고 훈민정음을 활용한 글자 표기를 적용시키면 이런 소리들이 전부 표기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옆에 fine, fine 같은 경우는 또 한 3, 40년 전에는 화인이라고도 많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화인. 이게 바로 F를 히읗으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F가 히읗이 되기도 하고 피읍이 되고 지금은 파인으로 하지요. 외래어 표기법에서. 그럼 솔방울하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F소리와 P소리가 명확히 다른 소리이고 완벽히 다르잖아요. INE는 같고 앞에 글자만 다른데 이 글자들이 영어에서는 명확히 다른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들을 일본어 방식을 따랐다가 피읍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1995년부터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책을 쭉 써서 해외로도 보내고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한글 영어라는 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한글 그리고 지금도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 발음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영단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적용하면은 하나의 단어로 10개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자 표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제가 인도네시아는 2006년도 제가 새한글에서 같이 넣었고요. 2008년도에는 일본어하고 중국어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에스파니아어 여기까지 이러한 훈민정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표기했었습니다. 자, 이제 F를 히읗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음들. 이 글자를 우리가 얼마나 언어 습관에서 사용했길래 이 글자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많이 적은 겁니다. 자, 전부 다 히읗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환타라고 하죠. 환타. 판타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슈퍼나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판타 주세요 하는 사람 아직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환타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발음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즉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 히읗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뭐 F를 피읍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은 일본어의 외래어 표기 원칙을 추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어 표기 원리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글자 표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발음을 그대로 흉내낸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단어들이 바로 그 단어들입니다. 환타, 그 다음에 신선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후레시라고 지금도 돼 있죠. 궁금하면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면 우유 위에 이게 있을 겁니다. 후레시. 전부 다 F를 히읗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한번 굳어진 언어 습관을 고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는 일정한 사회성과 그 다음에 역사성 그리고 언중, 그러니까 이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만약에
판타 이렇게 가서 발음을 한다면은 그 정확한 발음을 하는 사람을 보통의 상황에서는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돼 버리면 이 발음을 그냥 환타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가서 F 소리 알지만 가서 환타 주세요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꺼내와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가지고 와서 계산해 주세요 그래야죠. 저도 환타라고 해요. 가서 판타 주세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막 스캔합니다. 거의 복사돼요. 눈을 위에서 아래로 쭉 스캔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새끼 다음에 오면 두 번 다시 안 만나야지. 뭐. 아, 쟤 나간 다음에 소금 뿌려야지. 뭐 이런. 그럴까 봐서 저도 환타 이렇게. 그 우유도 저기 후레쉬 우유 있어요. 어제 프레쉬 우유 있습니까? 그 다음에 female. female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슬픈 역사도 있고 슬픈 역사?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female에 대한 표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메일, 피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인데 이전에는 휘메일이라고 했습니다. 휘메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제가 동영상에도 아래 동영상에도 한번 올려놨는데 그 온도계를 만든 페르나이트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죠. 그래서 이 FA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화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섭씨, 화씨. 섭씨 온도는 셀시우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페르나이트는 화씨 온도계. 섭씨와 화씨 온도계는 기준점이 100으로 났느냐 180으로 했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나이트이 그 사용하는 온도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이 온도계가 눈금이 100까지 있습니다. 100. 그래서 이 단어 FA를 뭐라고 읽은 거예요? 페르나이트라고 읽지 않고 화라고 읽은 거예요. 화. 저 위로 올라가면 환타하고 똑같아지죠. 이렇게요. 그래서 화씨 온도계가 되는 겁니다. 야, 섭씨 몇 도야? 화씨 온도. 아, 제가 이거 거꾸로 말했네요. 화씨가 180이고요. 이게 반원 180도입니다. 섭씨가 이제 100, 눈금 100입니다. 섭씨 온도계. 우리는 이제 섭씨 온도를 쓰죠. 셀시우스의 그 온도계를. 화씨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F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FA 발음, 제가 이거 열 올리다가 두 개를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고쳤어요. 자, 그래서 화씨 온도계는 FA, 영어의 F 발음을 히읗으로 하는 거, FA 이 표현을 쓰고 있죠. 또한 그 밤의 전등, 손전등이 있지 않습니까? 후라시라고 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계란 후라이. 그리고 양털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후리스라는 옷, 후리스. 그리고 껌. 가가지고 여러분들 플레이버 넣어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후라번호 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거 하지 마세요. 저처럼 그래요. 네가 가져와 이렇게 돼. 자, 웨이퍼의 FE 발음이 하로 발음됩니다. F는 히읗으로. 발음을 못하는 일본어 발음 따라서 웨하스. 과자 아시죠? 웨하스. 또한 F 발음이 히읗으로 소리 나면서 호일. 이처럼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후리스라는 표현이나 웨하스 이런 거에서 후라보노, 호일 이런 거에서처럼 지금도 일본인들이 가르쳐준 영어 발음의 원칙을 외래어에 적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발음들을 전부 피읍으로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프리스, 프라보노 이거는 다행이에요. 웨이퍼는 이 발음이 반도체 공정, 웨이퍼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보통 7개 단계로 공정을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호일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FAN 같은 경우 후황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화일, 그리고 화인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웬스, 그리고 코로나 때 유명해진 그 제약회사 화이자,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발음. 이 발음의 어원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다르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 그냥 모르는 소리예요. 정말로. 이거 딱 갖다 붙여보세요. 이거. 화이토 뭐 이런 데서 왔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F 발음을 히읗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파이팅, 싸운다 이런 단어에서 온 단어죠. 이 단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일본어 방식의 규칙성을 우리의 언어 표현에 담궈 놓은 겁니다. 이러한 언어 표현이 그냥 생긴 건 아니고 일제강점기 일본인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한글 표현을 현대화한다 이러면서 이론적인 토대, 그 사람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우리의 뭐 그 맞춤법 이런 걸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토대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바탕을 깔고 있는 거죠. 자, 이 히읗 발음, 그리고 다음에 연결되는 어의 아 발음. 이 어 발음은 일본어에서는 기본 모음의 일본어는 5개가 존재합니다. 아, 에, 이, 오, 우. 이 이외의 모음은 일본어에서는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 발음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발음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언어, 외국어나 외래어를 받아들이고 사용할 때 우리말에서는 어 발음을 너무도 풍부하게 다양하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어.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일본어에서는 안 되겠죠. 일본어는 안 돼요. 그러면 일본인들은 아로 내는 거죠. 어를 아로 바꿔버립니다. 어를 아로 바꾼 일본어 방식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죠. 우리는 이 발음을 충분히 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영어에서 그 어 발음은 좀 하나는 A자, E자, E자 뒤집어 놓은 모양의 발음 기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V를 뒤집어 놓은 이런 꺽쇠 모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그 발음 강의에서는 이걸 구별해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책을 낼 때, 그러니까 한글 영어를 낼 때 1995년에는 이 발음까지 표기해서 나타냈는데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아서 이거는 제가 그 다음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말에서 어라는 게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 발음을 일본어 따라가는 이런 방식. 더 웃긴 거는 저렇게 자기들의 언어 표현에서는 불가능했는데 이걸 만약에 어 발음을 하면은 어 발음을 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도 점퍼라고 만약에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잠바라고 해야 알아먹는. 점퍼로 그러면은 뭐야 이렇게 되는. 이런 논리가 광범위하게 퍼지게 만들었던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는 어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못하니까 아예 그냥 같이 발음 못하자. 그거 말고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단어들을 쭉 보면 점퍼 같은 경우는 잠바라고 하고 있고요. 코코넛 같은 경우는 코코낫이라고 하죠. 코코넛. 그래서 여기 버터, 버터. 바다, 코코넛. 입에 착착 달라붙을 거예요. 왠지 이렇게 말해야 편안하게 느끼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네, 우리는 분명히 버터 혹은 버터. 다행인 거는 요즘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결코 빠다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는 그 사람들 저런 표현을 하면은 좀 더 옛날과는 달리 뭐 일본스러운 발음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아, 훈민정음 표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위대한 언어 표현 역시 되살아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제가 이제 몇 번을 고민했었는데 사이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이다라는 그 발효 일종의 그 술 만들듯이 하는 그런 거가 이제 사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사이다로 나왔죠. 이 단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요 내용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사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사과 주스 비슷한 거였어요. 이런 거가 있었는데 이 사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하고 일본 거치면서 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음료수 사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웨이퍼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웨하스라고 한다는 거, F 발음에 이런 거죠. 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아 발음. 앞에서는 F 때문에 나왔고 이 웨하스 발음은 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웨하스. 그래서 웨이퍼와 웨하스 전혀 다른 발음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이 글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출발은 그 반도체를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와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플이 웨하스하고 모양은 근본적으로 같은 데서 출발한 거죠. 이 웨하스라는 발음을 쓰고 웨이퍼라는 발음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여름에 자주 사용되는 그 파리 모기 쫓아내는 홈키파, 키파, 골키파 이런 거. 그 다음에 cutlet 이 발음이 아예 일본 발음으로는 할 수도 없습니다. cutlet. 그래서 이 발음이 카트, 가스, 돈가스, 돈은 뭐 돼지 이런 거에 해당되겠지만 cutlet에 해당되는 거, 가스, 카츠 이런 표현이 생긴 거죠. 또한 여름에 이제 홈킵하고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그거가 있죠. F 킬러, 킬러 발음이죠. 어 발음이 아로 되는 거. 그다음에 센터 발음이 센타로 되는 거. 이 위에도 엄청나게 많은 어 발음이 아로 되는 현상은 우리말 언어, 특히 외래어에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안타까웠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름을 붙여서 F를 히읗으로 하는 일본어 발음의 제1원칙. 어떤 단어를 히읗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저거 F 발음일 거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히읗이 영어 발음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F 발음이 히읗으로 되어 있으면 일본어 영향이다. 그리고 그러한 표기 원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이 됐다. 이거는 좀 명확히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 발음을 아로 하는 발음, 어를 아로 하는 이런 발음들 역시 일본어 영향을 받은 두 번째 원칙이다. 이런 다양한 그 소리,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는 이러한 단어들의 발음이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의 언어 표현의 방법이 아닌 일본어의 그 발음 원리, 일본어가 지닌 자음과 모음 이 두 개의 발음 하나로 합쳐서 소리내는 이 발음으로 변질되면서 더 심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투자한 그런 거가 있는데 글자 표기예요. 받침에 자음이 겹칠 때 두 개 이상 표현하는 거. 이것도 소리의 원칙과 그리고 글자를 사람이 인식을 할 때, 눈으로 보는 그 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받침에 두 개가 있으면 한국인들은 하나는 강하게 하나는 흘리는 거, 이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침 두 개를 했고요. 그리고 100년 전까지만 사용되던 첫 글자에 자음 두 개 겹치는 거, 현재에도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를 쭉 보시면 훈민정음 표기의 원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기를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은 발음을 정확하게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글자 표기를 활용을 한다면 영어뿐만 아니라 제가 했듯이 일본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에스파냐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모든 언어 표기까지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남겨준 위대한 문자 표기의 유산,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를 제가 추진하고 계속해서 사업해오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000개의 단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 발음, 그 중에서 1000개의 단어를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였고요. 여러분들이 이 1000개의 단어를 알고 있다면은 일상에서 접하는 외국어는 기본적인 내용을 전부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000번째 단어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